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출산율이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과 6년 만에 42%나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38%보다 4%포인트 높은 감소율입니다. 군산과 익산도 각각 12% 안팎씩 줄었습니다. 산후조리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이른바 핀셋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 1000여 명 가운데 80%는 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증명이 까다롭고 공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원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입니다. 익산시가 청숲을 옛 하노바 호텔 건물을 매입해 꾸미고 있는 사회경제 어울림센터에 이전합니다. 하지만 현 청숲 건물을 지어 운영한 지 2년도 안 된 데다가 현 건물에 대한 활용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하기로 해 예산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등 도내 서부 지역 5곳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5개 지역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1시간 평균 442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내 출산율이 불과 6년 만에 42%나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인 38%보다 크게 높은 감소율인데요. 산후조리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도내 출생아는 14,000명. 하지만 6년이 흐른 지난해에는 42%가 줄어든 8,300명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 감소율인 38%에 비해 4%포인트나 높은 겁니다. 도내 14개 시군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완주군이 마이너스 14.58%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익산이 마이너스 12.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익산은 지난 2015년 출생아 수가 2,325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08명까지 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읍이 마이너스 12.20%, 군산이 마이너스 11.91% 순입니다. 군산은 지난 2015년 2,479명에서 지난해에는 1,31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사망이 출생을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의 역의 유출하고 그리고 자연 감소가 전라북도 2016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거의 매년 그 2배 정도 이렇게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출산 정책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지출된 예산은 181개 사업에 걸쳐 1,121억 원. 지자체별 출산정책 예산 증가율을 보면 익산이 24.56%로 가장 높습니다. 지난 2016년 14억 5천만 원에서 올해는 43억 7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어 임실이 20.51%로 두 번째였고 다음으로 장수 20.38%, 남원 20.26%, 군산 18.83% 등입니다. 군산은 지난 2016년 16억 5천만 원에서 올해는 39억 2천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출산 정책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출산 정책에 소요된 전체 예산의 51%는 출산 장려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자녀 내지는 두 자녀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홍보성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산후조리 지원 사업 등이 더욱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출산 장려금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보편적 복지로 좀 접근돼야 될 부분들이 그러니까 산후 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산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16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청년 인구 유출에 출산율 감소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늙어가는 지역사회.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탓에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반도체 소재 생산업체인 플루콘이 익산에 투자합니다. 오늘 익산시와 플루콘은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플루콘은 9천여 제곱미터에 내년까지 31억 원을 들여 생산 공장을 짓게 됩니다. 플루콘은 반도체 방열 패드에 부착하는 특수 코팅 필름을 생산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게 됩니다. 군산 농특산물인 꼬꼬마 양배추를 활용한 김치가 일본에 수출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꼬꼬마 양배추 김치 10톤을 다음 달 일본에 수출합니다. 꼬꼬마 양배추는 지난 2018년부터 대만과 일본 등지에 250톤이 수출됐습니다. 꼬꼬마 양배추는 핵가족화 등 소비 트렌드가 변하면서 군산 지역 효자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익산시가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약 20팀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돼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며 한 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LH공사 퇴직자의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채용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검찰의 새만금 개발공사에 채용 비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전 직장인 LH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새만금 개발공사는 이를 확인조차 안 한 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의 승진 심사에서도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LH 근무 경력자여서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전라북도가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안전성 검사 등 4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연간 40회 이상까지 검사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산에는 약 100여 명의 전업 예술인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핀셋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술활동 증명이 까다롭고 또 공연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 3일부터 예술인 핀셋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군산시. 시는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전업예술인 300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복잡해 예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매년 열고 싶지만 실제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되는 게 없이 3년간의 자료를 모아와라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핀셋 지원금 신청 조건의 핵심은 문체부 산하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서.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활동 분야에 따라 요건이 나뉩니다. 음악의 경우 한 장 이상의 음반이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3편 이상의 TV, 라디오, 무대 공연이 요구되고, 공연의 경우 최근 3년간 3편 이상 공연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포스터, 기사, 사진, 출연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연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예술인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전업예술인은 약 1000여 명. 하지만 지원금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예술인은 현재까지 200명에 그칩니다. 군산시는 예술활동 인정 기준이 바뀌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신청 조건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술인 활동 증명 외에 다른 부분으로 예술인으로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그리고 그 확인에 대한 어떤 CCTV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아서 코로나 상황 속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군산형 핀셋 지원금. 하지만 까다로운 신청 조건으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5명입니다. 지역 발생 509명, 해외 유입 1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61%가 집중됐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2만 6,044명입니다. 한편 사망자는 9명이 늘면서 1,860명이 됐고 치명률은 1.48%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남원 1명, 완주 2명, 장수 2명, 고창 1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99명으로 늘었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격리자는 군산 44명, 익산은 83명까지 줄었습니다. 익산 지역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 21,433명 가운데 1차 접종을 마친 9,416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번의 접종이 이뤄져야 항체 효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백신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고령자에 대한 1차 접종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옛 한오바 호텔을 매입해 사회경제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운영한 지 2년도 안 된 데다가 현 건물에 대한 활용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경 기자입니다.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청년센터 청숲입니다. 2019년 7월 당시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 3지역 사업으로 청년들의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청년센터 청숲을 조성했습니다. 청년들이 숨쉬는 공간, 힐링과 쉼의 공간, 소통과 교류의 공간의 의미를 담아 8억여 원을 들인 청숲은 364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그런데 운영한 지 2년 만에 옛 한오바 호텔 건물로 이전하기로 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익산시는 2018년 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4억 원의 한오바 호텔을 매입해 35억 원을 들여 다음 주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합니다. 오는 11월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1층에는 청년 놀이문화 휴식 공간, 2층은 청년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3층은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오바 호텔은 현재 청숲에서 불과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접근성마저 비슷한 상황. 문제는 2020년 센터 연간 이용객은 2,340명으로 하루 평균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방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숲은 아직 이제 이전한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거든요. 이전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와 일자리 정책과 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자리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서가 옮기는 건 뭐 그쪽에서는 얘기들이 있는 모양일지 몰라도 네. 이 공간을 자기네들한테 이제 원래 공간으로 써라. 네. 예술의 거리의 목적에 맞는 네. 뭐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아직 고민은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익산시는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에는 현재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창업 지원 쪽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을 위한 창업 보육 센터 기능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이제 청숲이 어떤 공간적으로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넓은 장소로 기능을 확대해서 이전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청년센터 건물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지만 일단 센터를 이전한 후에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익산시. 이른바 예산 낭비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군산 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해마다 5월부터 10월 사이에
농기계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또 농기계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25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 부주의와 관리 소홀, 안전조치 미흡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군산 디오션시티에 들어서는 단설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가람유치원과 금빛초등학교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명칭 공모와 심의위원회 심의,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쳤습니다. 특히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가람유치원은 42%, 금빛초등학교는 37%가 선택했습니다. 익산 백제왕도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우선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서는 박물관에 품은 미륵사지, 백제왕궁 달빛 공연 등 4개 프로그램이 내일부터 매주 토요일 선보입니다. 박물관에 품은 미륵사지는 익산 국립박물관 야외 공연장에서 클래식과 국악 등 수준 높은 공연이 열립니다. 또 선양 작은 도서관에서는 작가와 함께하는 시야 놀자 등을 진행하고 청소년과 주민들의 시 응모 선정 작품으로 시집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아가숲에 식재할 탄생기념 수목을 무료로 분양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수목을 분양합니다. 아가숲은 유천 생태숲지 4,000제곱미터에 신생아들의 장수와 지혜를 상징하는 거북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수목은 백일홍과 복자기 등 4종 610주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방역 조치에 따라 분선 조처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급여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는 초중고 장애 학생에게는 특별 돌봄 급여를 연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 들어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1,581그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가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1,208그루, 이어 임실이 216그루, 순창 122그루 등입니다. 현재까지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은 도내 11개 지자체에 걸쳐 11만 3,359헥타르입니다. 전북도가 7일 2021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핀테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11명의 핀테크 벤처기업 창업가와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해 기업별 사업 아이템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혁신 벤처 창업 지원 사업은 핀테크 벤처기업 육성과 유치를 통해 금융특화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익산시가 오늘 제49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어버이날 행사와 관내 기념 행사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홀로 계신 어르신 40여 명과 효행 유공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효행자 표창 수여와 기념사, 선물 전달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주와 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지난 4월 2일 휴관에 들어갔던 전북 어린이 창의 체험관이 다시 문을 엽니다. 이번 재개관으로 체험관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만 입장할 수 있고 이용 인원을 30%로 축소해 운영합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익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상수도 최대 1,500원, 하수도 최대 5,500원을, 다자녀 가정은 상하수도 최대 39,1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군산 경포천 일대 송경교와 원엽 공판장 간 2km 구간에 유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시는 경포천 설해숲길을 조성 중으로 수목식재와 함께 유채꽃 종자 100kg을 36,000제곱미터에 파종한 결실이기도 합니다. 경포천 둔지는 토양이 척박해 식물이 자라기 어려웠지만 새로 일궈낸 수목과 함께 도심 속 미관을 개선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유림화학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익산 나눔곡간에 기부 처리된 후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구입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은파 아리올 레스토랑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스팸 선물 50세트를 나운상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군산 미성동 개원마을 주민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9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장수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21도로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8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